3.3.2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및 홀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평형 상태가 뭔가, 또 전자의 개수가 얼마인가, 또 홀의 개수가 얼마인가를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요. 앞에서 페르미 분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페르미 분포 함수는 가전자 대역과 전도 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의 밀도가 알려지면 반도체에서의 전자와 홀의 개수를, 즉 전자와 홀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 대역에 전자가 몇 개이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식 3-12, 즉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EDE가 나타내는 것은 에너지 영역 DE에 있는 에너지 상태의 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림 3-6 이 중간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N2에 대한 에너지 값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NED가 어떤 의미냐면, NE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상태 밀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야기할 때 EC 이 위에 이것을 전도 대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 그래서 밴드를 이루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밸런스 밴드에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큼 있느냐, 몇 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가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에너지가 EC에서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작죠, 적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NE 값이, 이게 X축이 NE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할수록 N이 에너지 상태의 밀도, 즉 이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자 및 홀 밀도의 기호에, 여기서는 이제 전자 농도를 나타낼 때
첨자로 0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평형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첨자로 0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에너지 영역 D2에 있는 단위 최적당 전자수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상태의 밀도와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이 밀도와 그 다음에 FE 이것은 전자 분포 함수 즉 점유 확률이죠. 앞절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이 분포 함수라고.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면 곱해주면 되는데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적분할 때 범위는 이 C에서 전자는 이 C에서부터 이 에너지 스테이트 밴드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존재할 거니까 이것이 끝이 어디냐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C에서 여기서 무한대까지 점유 확률과 에너지 상태 밀도를 곱해주면 그것이 이 전도대역에서의 전자가 몇 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자 농도는 이 식에서와 같이 전도대역 전체에 이르는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NE 이 값은 양자역학과 폴리의 베타 원리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 4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록 4에 보면 이 에너지 상태 밀도 즉 전도대역 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루트 2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역에 있는 상태 밀도는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스테이트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EC 부근에는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적죠. 지금 적게 있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 스테이트를 표현하면 여기는 간격이 넓겠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좁아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 EC 부근에는 적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스테이트의 간격이 좁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반해 페르미 함수는 즉 큰 에너지에 대해 매우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의 점유 확률은 FE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게 에너지에 대한 FE 값이죠.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EC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요 정도 있었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이 선이 여기에 다 붙죠. 0이죠. 거의 발견할 확률이 없죠. 그 얘기는 이 C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는 이 V와 이 C 사이에는 이렇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크죠. 크지만 실제로 발견할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어요. 이 EC와 EV 사이에는. 그래서 지금 전자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에너지 대역이라는 것은 EC 위의 전도 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 대역을 봤더니 EC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고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점유 발견할 확률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줄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FENE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EC 위로, 그러니까 EC 위로, 이거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한 거예요. 곱하면 EC 위로 급격히 감소하고 매우 적은 전자들만이 전도대역의 훨씬 위의 에너지 상태들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전자 대역도 이제 살펴보면 이와 비슷하게 가전자 대역에서 홀을 발견할 확률, 이거는 홀을 발견할 확률은 FE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1-FE 하면 홀을 발견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빈 곳, 빈 곳은 어디 생기냐면 가전자 대역에 생기니까 홀이 몇 개냐를 고려할 때는 가전자 대역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V 아래로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EV 아래로, 그러니까 EV 아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쪽 여기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제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EV 아래로 확률은 빨리 감소하는 거죠. 홀을 발견할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는 홀이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대부분의 홀은 가전자대 꼭대기 근처의 상태들을 점유한다. 이 얘기는 EV 이 부분에 이걸 곱해보면 1-FE 하고 NE하고를 곱해보면 EV의 대부분의 홀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적 평형 상태에서 전도 대역과 가전자 대역에 있는 이동 가능한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는 결과적인 전자와 홀들의 수, 또 이용할 수 있는 상태 밀도, 그리고 페르미 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이제 에너지 상태 밀도, 그 다음에 발견할 확률 분포 함수, 그래서 FE와 상태 밀도를 곱한 결과값, 즉 전자의
개수는 전도대역에서 이만큼이고 실제로 이 C 부근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가까이에. 그리고 위에는 이 에너지 대역 위에 에너지 대역이 이렇게 무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전자는 이 C 부근에만 있다는 거죠. 위에는 없죠. 그 다음에 얘하고 홀 같은 경우에도 곱해보면 EV 부근에 대부분의 홀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분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대부분의 전자는 이 EC 부근에 있고 대부분의 홀은 밸런스 밴드 엣지 EV 부근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의 경우에 전도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전자 상태를 전도대역 EC에 위치한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가능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N2를 취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위쪽으로는 아예 N2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발견될 확률도 여기에 EC 부근에만 있구나. 전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N2를 NC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 NC가 뭐냐? 유효 상대 밀도, 즉 이 전도대역에 존재하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여기 이 C에만 있다고 해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유효 상태 밀도 NC입니다. 그래서 NC라는 것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에만 있다. 이 C에만 있다 라고 본 거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산하면 전자의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자의 농도는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는 열적 평형 상태에서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는 이 이야기는 N0는 아까 요거 NED를 EC에서 무한대까지 한 것을 NC 즉 EC에만 있다 이 하나만 있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EC에 전자가 있을 확률 분포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정 구간에 전도대역의 정 구간에 걸쳐서 적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대역에서의 이 전자가 몇 개냐에 대한 표현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올 때는 페르미 주니가 여기서 FEC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FEC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이 페르미 주니 EF가 적어도 전도대역으로부터 수KT 아래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항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1보다 이게 크면 결국은 이건 없다고 보고 이거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EC를 이런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FEC에 대해서 이 표현 수식을 넣어서 전자 농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 농도는 유효 상태 밀도, 전도대역의 유효 상태 밀도 NC에다가 전자 분포 함수 확률, 분포 확률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것이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에 대한 수식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서 가전자 대역에 있는 홀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NC의 값 같은 경우 유효 상태 밀도 NC, 이것은 이 책의 부록 4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 109, 여러분들 책 3-16A에 유효 상태 밀도 NC에 대한 표현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6A 에 보면 유효 상태 밀도 NC는 이 전체 가로 열고 H 제곱분의 2파이 mn 스타 KT의 전체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mn 스타라든가 H 값, 그 다음에 KT 값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NC 값은 온도의 함수로서 표로 만들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이 N0에 대한 표현 수식으로부터 전자 농도는 EF가 전도대역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EF가, 이게 지금 EF잖아요. EF가 EC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이라는 거, 여기 있게 되거나 또 여기에 EF가 있게 되면 어쨌든 EC 밑에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자의 농도가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이것은 그 가전자 대역에 있는 홀 농도를 나타낸 수식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첨자가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평형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형 상태가 뭐냐? 책에 보면 열 에너지 외에는 어떠한 외부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 외에는 열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온도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온도 조건만 있을 때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소자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그냥 전압이 인가되지 않거나,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려면 전압을 인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오프 동작을 못하죠. 오프죠 항상. 그래서 그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평형 상태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열 에너지 외에는 역이원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빛은 열 이외의 에너지원이겠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교실 안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두운 상태, 껌껌한 상태에서 그 상태가 평형 상태가 되겠죠. 어차피 온도는 뭐 지금 몇 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니까요. 온도 조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홀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V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본 거냐면 에너지 대역, 가전자 대역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많죠. 실제로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에너지 상태 밀도를 보면 여기 이 V 부근의 NE 값은 어때요? 거의 없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값이 커지죠. NE 값이. 그 얘기는 이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이 V를 그리고 좀 떨어져서 또 에너지 스테이트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게 그리면 된다. 그 얘기는 이 상태 밀도를 에 대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가 많은데 분포 확률을 보니까, 홀의 분포 확률을 보니까 어때요? 위로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분포 확률은 높은데 여기는 작죠.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실제로 홀은 어디에 있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만 있게 되는 거죠. EV에만. 그래서 이 에너지 상태 밀도, 가전자 대역에서 생각했던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이걸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홀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고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 MV죠. 그래서 이것도 MV는 가전자 대역에서의 유효 상태 밀도이다,
유효 상태 밀도다 라고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부위에서 홀이, 여기는 이제 홀이 발견될 확률이죠. 홀이 발견될 확률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FEV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책 3-17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MV는 유효상 가전자 대역에서 유효 상태 밀도이고, 또 이 부위에서 빈 에너지 상태, 이게 홀이겠죠. 홀을 발견할 확률이 EV보다 EF가 수 KT만큼 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18처럼 1-FE는 1 마이너스 EV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F에서 EV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표현이 나오겠죠. 홀에 대한 것은 이 전자에 대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니까 결과식만 지금 여기에 써놨어요. 근데 그 수식 전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3-17, 18, 19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0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V 값도 부록에 보면 이 값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F가, 이 수식을 보고 EF가 EF잖아요. EF가 EV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얘기는 EF가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지만 EV보다는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밑으로 EF가 밑으로 갈수록 전자 농도 홀 농도 P0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역에서의 전자 농도를 나타내는 N0와 그 다음에 가전자 대역에서 홀 농도를 나타내는 P0, 이 수식은 물질이 진성이든지 이 진성 반도체이든지 아니면 N타입 반도체이든지 아니면 P타입 반도체이든지 이게 관계없이 열적 평형이 유지되면 이 수식은, 그러니까 전자와 홀에 대한 이 표현 수식이 유효하다, 정당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성 반도체에서 EF는 어디에 있느냐? 진성 반도체는 홀과, 즉 가전자 대역의 홀과 전도 대역의 전자의 개수가 같은 반도체가 진성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EF는 중간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서 EF는 에너지 대역 간극 중앙 부근의 어떤 진성준이 EI에 있을 거다. 여기죠. 중간에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 농도 또 홀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ni는 nc 이렇게, 또 pi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EF가.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전도대역의 전자농도 N0와 가전자대역의 홀농도 P0의 곱은 도핑이 변동되어도 특정 물질과 온도에 대해서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재료가 변하지 않고, 어떤 실리콘이면 실리콘, 또 온도가 고정되면 300K면 300K 이렇게 됐을 때는 이 N0와 P0의 곱은 도핑이 변동되어도 평형 상태에서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N0, P0의 곱은 아까 이 앞에서 이 값이 있었으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N0에 대한 표현이었고, 이게 P0에 대한 표현이니까 곱하면 NCMV 꺼내고, 이거를 여기가 지금 ECEF, EF, EV니까 얘를 결국은 EC에서 EV죠. 그래서 마이너스 EC, E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EC, EV가 뭐냐 하면 에너지 밴드 갭이죠. EG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N0, P0는 NC, MV exponential 마이너스 E 에너지 갭 per K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진성 캐리어 농도, 즉 진성 반도체에서의 전자 농도와 홀 농도 똑같았으니까요. N0하고 P0하고 NI하고 PI하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는 짝을 지어 생성되므로 진성 정자 및 홀 농도는 같아. 이게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NI하고 PI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은 거니까 결국은 NI 하면 하나 한 값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것이 루트 NCMV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이 N0 P0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N0 P0는 NI 제곱, NI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되게 이제 중요한 관계인데, 이게 그래서 실리콘의 진성 캐리어 농도 NI는 계략적으로 1.5 곱하기 10의 10승 큐빅 센티미터 분의 1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에 대한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을 이 수식 ni와 pi에 대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EF와 EI 관계로 이렇게 된 표현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수식을 살펴보면 직접 EF가 진성준이 EI 위에 있으면 전자의 농도는 NI가 되고, 또 페르미 준위가 EI로부터 멀어지면 그 얘기는 EF가 위로 간다는, EC 부근으로 간다는 거겠죠.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러면 N0 값은 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또 비슷하게 EF가 EI로부터 가전자 대역으로 이동하면 이 얘기는 EI-EF 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커지면 P0가 지수함수적으로 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 수식을 이제 쓸 수 있는데요. 다음 책에 나와 있는 예제 3-5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N0와 P0에 대한 수식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N0와 P0의 곱은 N0와 P0의 곱은 도핑이 변동되어도, 도핑이 변동된다는 것은 뭐 N타입일 수도 있고 P타입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변동되어도 특정 물질과 온도에 대해서는 일정하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제곱하면 2.25 곱하기 10의 20승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300K에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리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2.25 곱하기 10의 20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앞에 개수 2.25는 무시하고 그냥 10의 20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N0 P0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퀄이니까. 그렇죠. 10의 20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도핑이 변동되어도 일정하다. N0 P0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N0를 10의 17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0는 얼마가 돼요?
300K에서 이 NI의 제곱이 얼마냐면 10의 20승이라 그랬죠. 그런데 N0가 10의 17승이면 P0는 그렇죠. 10의 3승이죠.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이 반도체는 N타입입니까? P타입입니까? N0가 10의 17승, P0가 10의 3승이니까 N0가 훨씬 크죠? 그 얘기는 전자가 홀보다 많다는 거죠. 무슨 반도체죠? 그렇죠. N타입 반도체죠. 자, 그런데 P타입 반도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P0를 크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봐요. P0가 10의 17승이면 N0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의 3승이 되겠죠. 단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300K니까 300K에서 NI 값이 10의 20승이니까 약 10의 20승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